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 당장 짐 싸서 나가.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중년 여인의 차갑고 분노에 찬 목소리였다. 현대식 아파트 거실. 화려하지만 냉기가 도는 공간이었다. 한 젊은 여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시어머니는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용서. 네가 우리 집안에 무슨 도움이 됐니? 처음부터 반대했어야 했는데. 시어머니 박순자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손에는 부러진 화분이 들려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침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노인이 나왔다. 65의 강태수였다. 태수는 거실 광경을 봤다. 무릎 꿇고 우는 며느리, 화를 내는 아내, 난처한 표정의 아들. 태수가 며느리에게 다가갔다. 며느리를 일으키려 손을 내밀었다. 지은 씨, 일어나요. 그때 태수의 시선이 멈췄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며 눈물을 닦는 순간 목덜미가 드러났다. 그곳에 작은 흉터가 있었다. 반점처럼 생긴 독특한 모양의. 태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손이 떨렸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며느리는 놀란 눈으로 시아버지를 봤다. 지은아, 네 그때 그 아이였구나.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25년 전 병원복도 밤이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어린 소녀가 쓰러진 남자를 필사적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소녀의 팔에서 피가 흘렀다. 제발 살려주세요. 소녀가 울먹이며 외쳤다. 응급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남자를 끌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거실. 시어머니 순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아들 민준도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태수는 며느리의 팔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며느리는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다. 긴 흉터가 드러났다. 25년 전 그날 생긴 상처. 이게 나 때문에 생긴 거였군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흘리며 네, 아버님 25년 전 병원에서. 순자는 뒤로 비틀거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숨겨진 운명의 진실. 시어머니가 죽어라 반대했던 며느리에게 감춰진 놀라운 비밀. 그리고 25년 만에 밝혀지는 감동의 이야기.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기분이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곳으로 조용히 행복이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봄날의 화창한 오후였다. 서울 강남의 한 웨딩홀 앞에는 축하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입구에서는 안내를 받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신부 대기실의 분위기는 달랐다. 28살의 이지은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지만 지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손은 계속 떨렸고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를 참는 듯했다. 신부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정말 예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지은은 어색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지은의 시선은 문 쪽을 향해 있었다. 저 문 너머에 시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다. 복도에서는 신랑 강민준이 서성이고 있었다. 31살의 민준은 잘생긴 외모에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민준은 시계를 보고 또 보며 한숨을 쉬었다. 아들, 긴장되니? 오늘 주인공인데 너무 굳은 표정 짓지 마라. 아버지 강태수가 다가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65세 태수는 온화한 인상의 노인이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신부 쪽 하객들 맞이하고 계신다. 태수가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어머니 박순자가 이 결혼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것을. 결혼식장 로비에서는 62살의 박순자가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단정한 한복 차림의 순자는 언뜻 보기에 기품 있는 노부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없었다.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건조하게 인사말을 건넬 뿐이었다. 이쪽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순자가 신부 측 하객에게 차갑게 말했다. 하객은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를 찾아갔다. 친척 아주머니 하나가 순자에게 다가왔다.
아이고, 형님. 오늘 정말 좋은 날인데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며느리 얼굴도 예쁘던데요. 친척이 웃으며 말했다. 순자는 차갑게 웃었다. 예쁘긴요. 겉만 그럴듯하지. 순자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친척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무슨 집안인지도 모르겠고 대학도 지방 삼류대학 나왔다던데. 우리 민준이가 서울대 나온 엘리트인데 어떻게 그런 애랑.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친척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졌다. 지은이 아버지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어 들어왔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지은은 정말 아름다웠다.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지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민주는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신부를 맞이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다. 민준이 지은의 손을 꼭 쥐며 속삭였다. 지은아, 사랑해. 우리 행복하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하객석으로 향했다. 신랑 측 맨 앞자리에 앉은 시어머니 순자가 보였다. 순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지은을 바라보고 있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지은은 몸이 움츠러드는 것을 느꼈다. 손이 더욱 차갑게 식었다. 주례사가 이어졌다. 주례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며 축복의 말을 전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다. 하지만 순자만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태수는 아내 옆에 앉아 슬쩍 순자를 쳐다봤다. 그리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태수는 앞을 바라봤다. 저 앞에 서 있는 며느리 지은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지은의 목 옆에 작은 흉터가 보였다. 태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설마, 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혼 서약이 시작되었다. 신랑 강민준 씨, 신부 이지은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예, 맹세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신부 이지은 씨, 신랑 강민준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예, 맹세합니다. 지은의 목소리도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예식이 끝나고 패백 시간이 되었다. 지은은 고운 한복으로 갈아입고 패백실로 들어갔다. 시부모님께 절을 올려야 하는 시간이었다. 지은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아니, 두려웠다. 방문이 열렸다. 태수와 순자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시아버님, 시어머님께 절 올리겠습니다.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이 옆에서 지은의 손을 잡아주었다. 지은은 깊이 절을 올렸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정성스럽게. 태수는 온화한 미소로 지은을 바라봤다. 고생 많았다, 우리 며느리. 앞으로 잘 부탁한다. 태수가 따뜻하게 말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감사함과 안도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순자는 달랐다. 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허리를 더 숙여야지. 정성이 없어 보이네.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지은은 다시 절을 올렸다. 이번에는 더 깊이, 더 오래. 순자는 그제야 작은 대추를 치마폭에 던졌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대추를 받았다. 아들 낳으려면 정성을 다해야 할 텐데. 글쎄. 순자가 중얼거렸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패백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신랑 신부는 하객들 사이를 돌며 인사를 했다. 지은은 최대한 밝게 웃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다. 신부 측 테이블에서는 지은의 어머니가 눈물을 닦고 있었다. 지은의 아버지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딸을 정성껏 키웠다. 좋은 집으로 시집 보낸다는 것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신랑 측 테이블에서는 친척들이 수군거렸다. 순자 언니가 끝까지 반대했다던데. 그러게. 신부 집안이 좀 그렇다더라. 변변찮다고 하던데. 아이고, 며느리 고생 좀 하겠네. 수근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지은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민주는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지은아, 신경 쓰지 마. 우리 행복하면 돼.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다. 시작부터 이렇게 힘들면 앞으로는 더 힘들 거라는 것을.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태수는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봤다. 지은이 하객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미소 짓는 모습, 눈물을 참는 모습, 모든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다시 지은의 목에 있는 그 작은 흉터가 보였다. 태수의 가슴이 뛰었다. 어디서 본 듯한 흉터였다. 하지만 기억은 흐릿했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피로 연장을 나서며 지은은 뒤를 돌아봤다. 시어머니 순자가 멀찍이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지은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였다.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신혼여행도 생략했다. 순자가 요즘 같은 때 무슨 신혼여행이냐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민주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지은은 괜찮다고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는 것 같았다. 지은은 시댁으로 들어왔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였다. 방이 4개나 되는 큰 집이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순자가 말했고 민준도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다. 첫날 아침이었다. 지은은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다. 지은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좋아한다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생선을 구웠고 나물을 무쳤다. 정성껏, 하나하나 정성껏. 아침 7시 상을 차렸다. 순자가 나왔다. 잠옷 차림에 순자는 상을 한번 훑어봤다. 그리고 인상을 찌푸렸다. 이게 뭐니? 순자가 된장찌개를 가리키며 물었다. 된장찌개예요. 제가 정성껏. 우리 집은 원래 아침에 미역국 먹는다. 순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음부턴 미역국 끓이겠습니다. 다음이 어디 있어? 오늘 먹어야 하는데 다시 끓여라. 순자가 차갑게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갔다. 손이 떨렸다. 태수가 거실에서 나왔다. 그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다. 여보, 처음인데 좀 봐줘요. 며느리가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데 당신은 가만히 계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교육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순자가 남편을 쏘아봤다. 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지은은 부엌에서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다시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다. 가족들이 둘러앉았다. 민주는 회사에 출근 준비를 하느라 바빴다. 양복을 입고 시계를 차며 서둘러 밥을 먹었다. 지은아, 미안.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 민준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조심히 다녀와요. 민주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지은은 혼자 남겨졌다. 시부모님과 단둘이. 순자가 국을 한 숟가락 떴다. 그리고 얼굴을 찌푸렸다. 간이 안 맞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됐다. 이미 끓인 건데 어떻게 해요? 그냥 먹어야죠. 순자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식사를 했다. 지은은 밥을 넘기기가 힘들었다. 목이 메었다. 태수는 조용히 식사를 했다. 가끔 며느리를 쳐다보며 미안한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식사가 끝났다. 순자가 일어나며 말했다. 설거지 끝나면 청소 좀 해요. 거실하고 방, 화장실까지. 먼지 하나 없게. 네, 어머님.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다. 지은은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손은 차가운 물에 담가져 있었고 마음은 더 차갑게 식어갔다. 청소를 시작했다. 거실, 방, 화장실, 베란다까지. 지은은 꼼꼼하게 닦고 또 닦았다. 허리가 아팠고 무릎이 시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2시간 후 청소가 끝났다. 순자가 나와서 집 안을 둘러봤다. 하얀 장갑을 끼고 선반 위를 손으로 쓸었다. 그리고 손가락을 보였다. 여기 먼지 남았네요. 제대로 안 했어? 순자의 손가락 끝에는 아주 작은 먼지가 묻어 있었다. 지은은 할 말을 잃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는 무슨 됐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순자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다.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오후가 되었다. 지은은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좋아한다는 음식들을 만들었다. 인터넷을 찾아보고 레시피를 외우고
정성껏 요리했다. 갈비찜, 잡채, 나물, 생선구이. 상이 푸짐하게 차려졌다. 저녁 시간, 민준이 퇴근했다. 우와, 지은아, 이 많은 걸 언제 다 준비했어? 민준이 놀라며 웃었다. 지은도 겨우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좋아하는 거 만들었어요.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순자가 갈비찜을 한 점 집어 입에 넣었다. 씹었다. 그리고 눈썹을 찌푸렸다. 이거 설탕 너무 많이 들어갔어. 달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처음이라. 처음이면 더 조심해야지. 음식은 한 번간 맞추면 다시 못 고쳐. 순자는 더 이상 갈비찜을 먹지 않았다. 민준이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다. 어머니, 저는 맛있는데요. 지은이가 정성껏 만든 거. 너는 가만히 있어. 입맛이 없는 사람한테 먹으라고 강요하는 거니? 순자가 아들을 쏘아봤다. 민주는 입을 다물었다. 태수는 조용히 갈비찜을 먹었다. 그리고 지은을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다는 표시였다. 지은은 그 작은 위로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저녁 식사가 끝났다. 설거지를 하는 지은의 손은 빨갛게 부어올랐다. 하루 종일 물에 담가 있었기 때문이다. 손등에는 세제 때문에 작은 발진도 올라와 있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너 정말 저런 애랑 결혼해서 행복하니? 순자의 목소리였다. 지은의 손이 멈췄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무슨 말씀은? 집안도 변변찮고 요리도 제대로 못하고 청소도 그 모양이고 내가 왜 반대했는지 이제 알겠지? 순자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부엌까지 선명하게 들렸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은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면 뭐해? 우리 집안 며느리 역할을 못하는데.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밤이 깊었다. 지은은 방에서 민준과 단둘이 있었다. 민주는 지은을 꼭 안았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잘 설득할게. 괜찮아요. 제가 더 잘하면 되죠. 지은은 울먹이며 말했다. 민주는 아내를 더 꼭 안았다.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다. 더 잘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는 것을. 시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이미 자신에 대한 편견이 단단히 박혀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결혼 전 꿈꾸던 행복한 신혼생활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말들만이 가득했다. 옆방에서는 태수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며느리 지은의 모습을 떠올렸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참으며 웃는 모습, 눈물을 감추는 모습. 모든 것이 마음 아팠다. 태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다시 며느리의 목에 있던 그 흉터를 떠올렸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익숙함. 하지만 여전히 기억은 흐릿했다. 일주일이 흘렀다. 지은의 하루는 똑같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잔소리.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우리 집 며느리가 이것도 모르네. 참, 답답해라. 매일매일 쏟아지는 말들. 지은은 점점 지쳐갔다. 민주는 회사 일로 바빴다. 집에 오면 피곤해서 쓰러져 잤다. 지은의 힘든 마음을 들어줄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은 거울을 봤다. 일주일 사이에 얼굴이 많이 야위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지은은 자신의 얼굴을 보며 작게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그날 밤, 지은은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지은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엄마, 나 잘 지내. 걱정하지 마. 그래, 우리 딸. 시댁 식구들은 다 좋으시지?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은 거짓말을 했다. 응, 다들 잘해주셔.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지은은 소리내어 울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목이 쉬도록 울었다. 그렇게 신혼의 첫 달이 흘러갔다. 지은에게 그 한 달은 지옥 같았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몰랐다. 아니, 알려 하지 않았다. 태수만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며느리의 아픔을, 아내의 냉정함을, 아들의 무관심을. 모든 것을 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다. 지은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은 시아버지 태수의 생신이었다. 지은은 며칠 전부터 준비했다. 시어머니에게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물었고 레시피를 찾아보고 연습까지 했다. 미역국, 잡채, 갈비찜, 전, 나물. 상차림이 풍성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접시를 올렸다. 오늘만큼은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어머님, 상 다 차렸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자가 나와서 상을 둘러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래, 수고했다. 순자가 짧게 말했다. 칭찬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무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지은은 안도했다. 가족이 둘러앉았다. 태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와, 며느리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구나. 고맙다, 지은아.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지은도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민준도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태수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다. 이거 정말 맛있는데 우리 며느리 요리 실력이 이렇게 좋았나? 태수가 감탄하며 말했다. 지은의 얼굴이 환해졌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민준도 갈비찜을 먹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지은아, 진짜 맛있다. 최고야. 순자는 묵묵히 식사를 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은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식사가 끝나고 지은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다. 민준이 따라와서 뒤에서 지은을 안았다. 지은아, 오늘 정말 수고했어. 아버지도 정말 좋아하셨어. 당신이 좋아해 주니까 더 기뻐요. 두 사람은 행복한 미소를 나눴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어머, 이게 뭐니? 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렸다. 지은의 몸이 굳었다. 지은과 민준이 급히 거실로 나갔다. 순자는 화분을 들고 서 있었다. 거실 창가에 놓여있던 난초 화분이었다. 이 화분, 누가 여기 옮겼어? 순자가 차갑게 물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제가 청소하면서 잠깐 옮겼다가 다시 놓았는데요. 다시 놓긴 뭘 놓아.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잖아.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은은 깜짝 놀랐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기억을 못해? 남의 물건 함부로 만지면서 기억을 못해? 순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보였다. 어머니, 지은이가 실수한 거예요. 그냥 넘어가시죠. 민준이 중간에서 말했지만 순자는 아들을 쏘아봤다. 너는 가만히 있어. 순자는 화분을 탁자 위에 쾅 하고 내려놓았다. 흙이 조금 튀었다. 이 화분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니? 시어머니한테 받은 건데 내가 30년 넘게 키운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몰라서. 지은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손은 떨리고 있었다. 순자는 화분을 다시 들어 살펴봤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다. 어머, 잎이 부러졌어. 정말로 난초잎 한 장이 끝부분이 조금 부러져 있었다. 아주 작은 부분이었다. 이걸 어떻게, 이 귀한 난초를. 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지은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고칠게요. 어떻게든. 고치긴 뭘 고쳐. 부러진 잎이 다시 붙어. 순자가 소리쳤다. 태수가 방에서 나왔다. 여보, 그만해요. 실수한 거잖아요. 실수면 다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순자는 화분을 들고 지은 앞으로 다가갔다. 지은은 뒷걸음질 쳤다. 처음부터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본 거 아냐? 함부로 물건 만지고, 요리도 제대로 못하고, 청소도 엉망이고. 어머니, 그건 너무 심한 말씀이세요? 민준이 어머니 앞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순자는 아들을 밀쳤다. 비켜. 내가 며느리한테 말하는데 왜 네가 나서. 순자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지은을 똑바로 쳐다봤다. 솔직히 말해봐. 우리 아들 돈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야?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은의 눈이 커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은 다 안다. 친정, 집안 형편 어려운 거, 대학도 장학금 받아서 겨우 다닌 거.
우리 아들 만나서 1년 만에 결혼하자고 한 것도 지은이, 너잖아. 순자의 말은 독화살처럼 날아왔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아니에요. 전 정말 민주 씨를 사랑해서. 사랑. 순자가 비웃듯 말했다. 태수가 아내의 팔을 잡았다. 여보, 그만해요. 이건 너무 지나쳐요. 지나치긴 뭐가 지나쳐요. 내가 지금까지 참았던 게 얼마나 많은데. 순자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다시 지은을 쳐다봤다. 너 같은 며느리는 우리 집에 필요 없다.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어머니. 민준이 소리쳤다. 하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다. 나가라고 했어. 당장.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용서. 내가 왜 너를 용서해야 하니? 네가 우리 집안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은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다. 제발요. 어머님. 민준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지은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너도 나가. 네 아내 편들 거면 둘이 나가. 순자는 아들마저 밀어냈다. 태수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박순자. 순자가 깜짝 놀라 남편을 봤다. 태수는 평생 아내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며느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당신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데. 순자도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울음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태수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다. 지은아, 일어나거라. 네, 잘못 없어. 지은은 일어섰지만 계속 눈물을 흘렸다. 태수는 며느리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 순간이었다. 태수의 시선이 지은의 목에 고정되었다.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인 지은의 목덜미. 그곳에 있는 작은 흉터가 또렷하게 보였다. 태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반점 모양의 작은 흉터. 어디선가 본 것 같았던 그 흉터. 태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다. 25년 전 병원 복도. 자신을 끌고 가던 어린 소녀의 목에 있던 바로 그 흉터. 태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지은아.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지은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태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25년 전 서울중앙병원에. 지은의 눈이 커졌다. 순자와 민준도 갑작스러운 태수의 질문에 멈칫했다. 태수는 계속 물었다. 혹시 그때 계단에서 쓰러진 사람을 구해준 적이. 지은의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 어떻게.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손이 떨렸다. 지은아, 내가 그때 그 아이였구나. 방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순자는 무슨 말인지 몰라 남편을 쳐다봤다. 민준도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태수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내 생명의 은인이었어.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태수는 지은의 손을 잡은 채 그대로 서 있었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지은도 울고 있었다. 순자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무슨 은인이? 태수는 천천히 아내를 돌아봤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기억하지? 25년 전 내가 병원에서 깨어났던 그날. 순자의 얼굴이 굳었다. 그날을 기억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남편이 죽을 뻔했던 그 끔찍한 날을. 태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날 나를 살려준 사람이 바로 우리 며느리였어. 순자의 입이 벌어졌다. 민준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다. 태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25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25년 전 1999년 가을이었다. 39살의 강태수는 인생의 밑바닥에 있었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 투자했던 모든 돈이 날아갔고 빚만 산더미처럼 쌓였다. 집도 잃었다. 아내 순자와 5살 아들 민주는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다. 태수는 혼자 남았다. 그날 밤 태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가족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사라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태수는 서울중앙병원으로 갔다. 그 병원 옥상은 높았다.
거기서 뛰어내리면 고통 없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 밤 9시쯤이었다. 병원은 조용했다. 태수는 비상계단을 올라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다리가 후들거렸다. 3층쯤 올라갔을 때였다. 갑자기 현기증이 일었다. 머리가 핑 돌았다. 태수는 며칠을 굶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쿵. 태수는 계단 중간에 쓰러졌다. 의식이 희미해졌다. 눈이 감겼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태수는 그렇게 생각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저씨, 아저씨. 어린 소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자신을 흔들고 있었다. 태수는 가까스로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에 작은 얼굴이 보였다. 11~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다. 머리는 단발이었고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소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제발. 소녀가 울먹이며 말했다. 태수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소녀는 태수의 팔을 잡아당겼다. 일어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녀는 작은 몸으로 태수를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어른 남자는 너무 무거웠다. 소녀가 신음소리를 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 끌었다. 태수의 몸이 조금씩 움직였다. 소녀는 온 힘을 다해 태수를 계단 아래로 끌고 내려갔다. 한 계단, 한 계단. 소녀의 팔이 계단 모서리에 긁혔다. 피가 흘렀다. 하지만 소녀는 멈추지 않았다. 조금만, 조금만 더. 소녀는 울면서도 계속 끌었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1층까지 내려왔다. 소녀는 응급실로 달려가 소리쳤다. 살려주세요. 아저씨가 쓰러졌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의사들이 왔다. 태수는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들어갔다. 소녀는 복도에 주저앉았다. 팔에서 피가 계속 흘렀다. 긴 상처였다. 하지만 소녀는 자신의 상처를 돌보지 않았다. 그저 응급실 문만 바라봤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계세요?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저요. 아저씨는 괜찮아요? 의사가 소녀를 내려다봤다. 다행히 큰일은 없어요. 영양실조에 탈진이에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소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의사가 소녀의 팔을 보고 놀랐다. 어머, 이거 치료해야 해요. 따라오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전 가봐야 해요.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응급실 문을 한 번 더 쳐다봤다. 아저씨한테 전해주세요. 힘내시라고요. 세상에는 좋은 일도 많다고요. 소녀는 그렇게 말하고 병원을 나갔다. 의사는 소녀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응급실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눈을 떴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링거가 꽂혀 있었다. 옆에는 아내 순자가 앉아 울고 있었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고 울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담당 의사가 들어왔다. 깨어나셨군요. 다행입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 태수가 물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대답했다. 어젯밤 어린 소녀가 당신을 계단에서 끌고 와서 응급실로 데려왔어요. 그 아이가 아니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태수의 눈이 커졌다. 소녀요? 네. 11~1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당신을 구하느라 팔에 큰 상처가 났는데도 치료도 안 받고 가버렸어요. 태수는 가슴이 뛰었다. 그 아이, 어디 갔어요? 이름은요? 모릅니다. 물어보지 못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태수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다. 찾아야 해요. 그 아이를 찾아야. 안 돼요. 당신, 아직 몸이 안 좋아요. 순자가 남편을 말렸다. 하지만 태수는 고집했다. 여보, 그 아이가 날 살렸어. 내가 꼭 찾아서 보답해야 해요. 태수는 그날부터 소녀를 찾기 시작했다. 병원 주변을 헤맸다. CCTV를 확인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CCTV도 많지 않았고 화질도 안 좋았다. 소녀의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에 남았다. 소녀의 목 옆에 있던 작은 흉터. 반점처럼 생긴 독특한 모양의 흉터. 태수는 그 흉터를 잊지 않았다. 1달,
2달, 1년. 태수는 소녀를 찾았다. 병원 주변 학교들을 찾아갔고 아이들을 보았고 물어봤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세월이 흘렀다. 태수는 다시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성공했다. 빚을 갚았고 집도 샀고 회사도 키웠다. 하지만 그 소녀는 잊을 수 없었다. 여보, 그 아이 찾는 거 이제 그만해요. 벌써 몇 년째예요. 순자가 남편에게 말했다.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그 아이가 없었으면 난 지금 여기 없어요. 꼭 찾아야 해요. 태수는 평생 그 소녀를 찾았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민준이 여자친구를 데려왔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여자를 소개했다. 태수는 그 여자를 봤다. 이지은이라는 이름의 28살 여자. 첫눈에 착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맑은 눈, 따뜻한 미소. 그런데 그때 태수는 봤다. 지은의 목 옆에 있는 작은 흉터를. 반점처럼 생긴 독특한 모양의. 태수의 심장이 뛰었다. 설마 이 아이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25년이라는 시간. 어린 소녀가 어른이 되었다면 알아보기 어려웠다. 그래서 태수는 조심스럽게 지켜봤다. 지은의 행동을, 말투를, 성격을. 그리고 알 수 있었다. 따뜻한 마음씨. 남을 먼저 배려하는 성격. 어려운 일도 묵묵히 해내는 모습. 이 아이가 그때 그 아이일지도 몰라. 하지만 확신은 없었다. 2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다. 그래서 태수는 물어보지 못했다. 아내 순자가 결혼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더더욱 물어볼 수 없었다. 태수는 조용히 며느리를 지켜봤다.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으면서도 참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 울면서도 웃는 모습. 그때 그 아이도 이랬을 거야. 무거운 어른을 끌면서도, 아파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태수의 마음은 무거웠다. 만약 정말 며느리가 그 소녀라면 자신은 평생 찾던 은인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확신했다. 지은의 목에 있는 그 흉터. 분명했다. 똑같았다. 태수는 지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지은아, 그때가 정말 너였니? 태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님. 저 그날 아버님을 도와드렸어요. 순자가 뒤로 비틀거렸다. 민준이 얼른 어머니를 부축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며느리를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다. 태수는 지은의 팔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그때 다쳤던 팔의 상처는. 지은은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다. 긴 흉터가 드러났다. 팔뚝을 가로지르는 25년 된 오래된 상처.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이게 나 때문에 생긴 거였어. 괜찮아요, 아버님. 별로 아프지 않았어요. 지은이 작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지은의 기억 속에 그날은 선명했다. 25년 전, 1999년 가을. 12살 이지은은 어머니 병문안을 하고 병원을 나가는 길이었다. 어머니는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해 있었다. 아버지는 일을 하느라 오지 못했고 지은이 혼자 왔다. 병원비가 없어서 어머니는 복도 침대에 누워 계셨다. 지은은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다. 엄마, 아프지? 미안해. 우리가 돈이 없어서. 괜찮아, 우리 딸.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는 아픈 몸으로도 딸을 위로했다. 밤 9시, 지은은 집으로 가기 위해 병원을 나서려 했다. 그때 비상계단에서 소리가 들렸다. 쿵 하는 무거운 소리. 지은은 멈칫했다. 계단 쪽을 쳐다봤다. 누가 쓰러진 건가? 지은은 계단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봤다. 한 남자가 계단 중간에 쓰러져 있었다. 의식이 없어 보였다. 아저씨, 아저씨. 지은은 남자를 흔들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다. 지은은 겁이 났다.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어떡하지? 사람을 불러야 하는데. 아니야. 그새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지은은 결심했다. 자신이 직접 이 사람을 끌고 가기로. 12살 소녀가 어른 남자를 끌기는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조금만 참으세요, 아저씨. 지은은 남자의 팔을 잡고 끌었다. 한 계단,
한 계단. 계단 모서리가 날카로웠다. 지은의 팔이 긁혔다. 피가 났다. 아팠다. 지은은 신음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죽으면 안 돼. 이 아저씨 죽으면 안 돼. 지은은 어머니 생각이 났다. 병원 복도에 누워 계신 어머니. 만약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생각에 지은은 더 힘을 냈다. 마침내 1층에 도착했다. 지은은 응급실로 뛰어가 소리쳤다. 살려주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달려왔고 남자는 들것에 실렸다.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팔이 너무 아팠다. 피가 계속 흘렀다. 간호사가 지은을 봤다. 어머, 애야, 너 팔 다쳤구나. 치료해야 해. 저는 괜찮아요. 아저씨는요? 지금 응급실에 들어갔어. 걱정 마. 너 치료부터 받자. 아뇨, 괜찮아요. 전 집에 가야 해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치료비가 없었다. 어머니 병원비도 못 내는 형편에 자신 치료비까지 쓸 수 없었다. 지은은 일어섰다. 비틀거렸지만 걸었다. 아저씨한테 힘내시라고 전해주세요. 지은은 그렇게 말하고 병원을 나왔다. 집에 와서 지은은 혼자 상처를 소독했다. 약국에서 산 싼 소독약과 붕대로. 아팠다. 너무 아팠다. 지은은 이불을 입에 물고 울었다. 아파. 정말 아파.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사람을 살렸으니까 그 상처는 결국 흉터로 남았다.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은의 팔에는 그날의 흉터가 남아 있었다. 현재로 돌아왔다. 태수는 지은의 팔에 있는 흉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이렇게 아픈 상처를 입으면서까지 날 구해줬구나. 괜찮았어요, 아버님. 전 그냥 사람을 구한 거예요. 지은은 울먹이며 말했다. 태수는 지은을 꼭 안았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지은아, 내가 없었으면 난 지금 여기 없었다. 지은도 시아버지를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순자는 벽에 기댄 채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민준이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지은이가 아버지를...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며느리를 쳐다볼 뿐이었다. 태수는 지은을 놓고 아내에게 다가갔다. 여보, 들었소? 우리 며느리가 내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게 정말이에요? 이 흉터, 25년 전 그 소녀의 흉터와 똑같아. 틀림없어요. 태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순자는 며느리를 봤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순자는 천천히 지은에게 다가갔다. 지은아, 내가... 정말...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 네, 어머님. 저 25년 전 그날 밤 아버님을 도와드렸어요. 순자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 지은이 작게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 그걸 말하면 마치 제가 은혜를 갚으라고 강요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뭐라고? 순자는 할 말을 잃었다. 지은은 계속 말했다. 저는 그냥 민준 오빠를 사랑해서 왔어요.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왔어요. 과거 일은 과거 일일 뿐이에요. 순자의 가슴이 무너졌다. 자신이 그토록 구박했던 며느리가 남편의 생명의 은인이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며느리는 한 번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 순자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 받아들일 수 없었다. 너무 갑작스러웠다. 너무 충격적이었다.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다. 나는 잠깐 방에 있을게요. 순자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거실에는 태수와 민준, 그리고 지은만 남았다. 민준이 지은을 꼭 안았다. 지은아, 미안해. 괜찮아요. 지은은 남편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25년 만에 드디어 찾았구나. 태수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였다. 은인을 찾았다는 기쁨. 하지만 그 은인이 그동안 고통받았다는 슬픔. 태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어떻게 될까?
아내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태수는 아내가 있는 방문을 쳐다봤다. 문 너머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순자도 울고 있었다. 방 안에서 순자의 흐느낌이 계속되었다. 거실에서는 태수가 며느리와 아들을 소파에 앉혔다. 태수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지은아,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님. 괜찮았어요. 하지만 태수는 알고 있었다.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아니다. 내가 다 봤잖니? 내가 울던 것도, 참던 것도, 최선을 다하던 것도.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하다, 지은아. 아버님. 지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민준도 아내를 꼭 안았다. 지은아,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어. 회사 일에만 신경 쓰고. 괜찮아요, 여보. 당신 잘못 아니에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태수가 천천히 일어났다. 내가 엄마한테 가봐야겠다. 태수는 방문 앞에 섰다. 문을 두드렸다. 여보, 나요. 문 좀 열어줘요. 안에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혼자 있고 싶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순자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태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순자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태수가 옆에 앉았다. 여보, 말하지 마세요. 나도 알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태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당신도 힘들었을 거요. 나도 알아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힘든 게 무슨 변명이 돼요? 내가 당신 생명의 은인한테. 순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태수는 아내를 안았다. 순자는 남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25년 전, 당신이 죽을 뻔했을 때, 난 정말 무서웠어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병원에서 당신이 깨어났을 때, 난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당신을 살린 그 아이를 평생 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순자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당신이 그 아이를 찾겠다고 했을 때, 나도 찾고 싶었어요. 꼭 찾아서 보답하고 싶었어요. 나도 알아요, 여보. 근데 그 아이가 우리 며느리였다니. 순자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그 아이한테 뭘 했어요? 내가. 태수는 아내의 등을 쓰다듬었다. 당신이 몰랐던 거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순자가 소리쳤다. 나는 처음부터 지은이를 싫어했어요. 집안이 가난하다고, 학벌이 안 된다고, 우리 아들한테 안 어울린다고. 순자의 목소리는 자책으로 가득했다. 내가 너무 속물이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돈만 보고, 명예만 봤어요. 여보, 그 아이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인지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계속 울었다. 태수는 아내를 꼭 안고 있었다. 순자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다. 한참 후 순자가 울음을 그쳤다. 여보, 난 어떻게 해야 해요? 지은이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해요? 태수는 아내를 바라봤다. 진심으로 사과하면 돼요. 당신 마음 그대로 받아줄까요?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지은이는 착한 아이예요. 2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분명 이해해 줄 거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다. 두 사람은 한참을 방에 앉아 있었다. 순자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며느리에게 했던 말들,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 집에서 나가. 돈 때문에 결혼했지? 그 모든 잔인한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태수가 방에서 나왔다. 혼자였다. 순자는 아직 방에 있었다. 지은아. 태수가 며느리를 불렀다. 지은이 고개를 들었다. 네 어머니가 지금 많이 충격을 받은 것 같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네, 아버님. 이해해요. 지은은 조용히 대답했다. 태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지은아. 25년 전에도 지금도. 아버님, 내가 우리 집안에 온 건 운명이었나 보구나. 태수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밤이 깊어갔다. 민준과 지은은 자신들의 방으로 들어갔다.
태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25년 만에 은인을 찾았다. 하지만 그 은인은 이미 곁에 있었다. 아내가 구박하는 동안 자신은 지켜만 봤다. 그것이 가장 후회되었다. 태수는 한숨을 쉬었다. 방 안에서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천장을 보며 지난 시간들을 계속 떠올렸다. 며느리의 얼굴이, 목소리가, 눈물이 계속 보였다. 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어떡하지? 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강씨네 집안은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겨 긴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지은은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다. 언제나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역국을 끓이고 밥을 짓고 반찬을 꺼냈다. 조용히, 묵묵히. 순자는 방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봤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일하는 모습이 보였다. 어제 그 일이 있었는데도 며느리는 변함없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순자의 가슴이 아팠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다. 어색한 침묵만 흘렀다. 순자는 밥을 먹지 못했다. 며느리가 끓인 국을 보니 목이 메었다. 어머니, 드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난 입맛이 없구나. 순자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지은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민준이 출근 준비를 했다. 지은아, 미안. 오늘도 회사 가야 해. 괜찮아. 다녀와. 지은은 남편을 배웅했다. 태수도 외출 준비를 했다. 지은아, 나도 나갔다 오마. 내 어머니 잘 부탁한다. 네, 아버님. 집에는 순자와 지은만 남았다. 지은은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시작했다. 어제와 똑같이. 순자는 방문 틈으로 며느리를 계속 지켜봤다. 며느리는 거실을 닦고 화장실을 닦고 베란다를 정리했다. 정성스럽게, 꼼꼼하게. 순자는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다. 며느리가 청소할 때마다 트집을 잡았던 자신. 먼지 하나에도 야단쳤던 자신. 내가 정말 못됐구나. 오후가 되었다. 지은은 저녁 준비를 위해 장을 보러 나갔다. 순자는 그제야 방에서 나왔다. 거실을 둘러봤다. 깨끗했다. 먼지 하나 없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갔다. 설거지가 깔끔하게 되어 있었다. 행주도 깨끗하게 빨아 널어져 있었다. 순자는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다. 모두 며느리가 만든 것들이었다. 순자는 반찬 하나를 집어 맛봤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딱 맞는 간이었다. 맛있네. 순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며느리의 요리는 처음부터 맛있었다. 자신이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다. 민준의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사진 속의 며느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순자는 자신의 얼굴을 봤다. 굳어 있었다. 미소가 없었다. 그날도 난 지은이를 환영하지 않았지. 순자는 사진을 내려 자세히 들여다봤다. 며느리의 눈을 봤다. 웃고 있지만 눈가에는 불안함이 어려 있었다. 순자는 그걸 이제야 알아봤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나를 두려워했구나.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지은이 장을 보고 돌아왔다. 다녀왔습니다. 지은이 조용히 말하며 신발을 벗었다.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지은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순자는 방 안에서 침대에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맴돌았다. 며느리가 25년 전 어린 소녀였다는 것, 남편을 구했다는 것, 팔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걸 알면서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 왜 말하지 않았을까? 순자는 알고 있었다. 며느리가 말하지 않은 이유를. 은혜를 강요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평범한 며느리로 받아들여지고 싶어서. 그런데 난 그런 마음도 모르고. 순자는 눈물을 닦았다. 저녁이 되었다. 태수와 민준이 돌아왔다. 가족이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다. 지은이 준비한 저녁상은 풍성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잡채, 나물. 우와, 지은아. 오늘도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민준이 감탄하며 말했다. 응. 아버님이 생선 좋아하신다고 해서. 지은이 환하게 웃었다. 태수도 기뻐하며 말했다. 고맙다,
며느리. 순자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며느리를 계속 쳐다봤다. 지은은 시어머니의 시선을 느꼈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다. 조용히 마주 봤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식사가 끝나고 지은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다. 순자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부엌으로 갔다. 지은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순자는 며느리의 뒤에 서서 말했다. 지은아. 지은이 깜짝 놀라 돌아봤다. 어머님. 내가 도와줄게.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은 눈이 커졌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 순자는 며느리 옆에 섰다. 그리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함께 설거지를 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은 어제와 달랐다.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봤다. 거칠고 갈라진 손. 집안일을 하느라 상한 손.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설거지가 끝났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지은은 순자를 봤다. 순자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어머님.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우리 둘이. 순자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을 보며 25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남편이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의 안도감, 은인을 찾겠다던 남편의 다짐, 그리고 평생 그 은인을 찾아 헤매던 남편의 모습. 그 은인이 바로 며느리였다. 순자는 천천히 결심을 굳혔다. 내가 제대로 사과해야 해. 진심으로. 순자는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종이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다.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사과하고 싶은 말들을. 밤새도록 순자는 글을 썼다.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고.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순자는 종이를 내려놓았다. 결국 편지는 쓰지 않기로 했다. 글로는 마음을 다 전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직접 말해야 했다.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 보고. 순자는 거울 앞에 섰다. 부은 눈, 지친 얼굴. 이 모습으로 사과해야지.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보여줘야지.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지은은 어제와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다.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였다. 순자는 머리를 단정히 빗고 깔끔한 옷을 입고 나왔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아, 밥은 나중에 하고 나랑 잠깐 앉아. 네, 어머님.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순자는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다. 손을 꼭 쥐었다가 폈다가 반복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똑바로 봤다. 순자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지은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순자는 천천히 소파에서 내려왔다.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지은이 깜짝 놀라 순자를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은아. 내가 무릎 꿇어야 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가 당신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무릎 꿇는 것도 모자라. 어머님, 일어나세요. 지은도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순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자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집안이 가난하다고, 학벌이 안 된다고. 순자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너의 마음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 겉모습만 보고, 조건만 보고. 정말 못된 시어머니였어. 어머님, 너한테 했던 말들. 하나하나 다 기억나. 우리 집안 수준에 안 맞는다고 했던 말.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요리 트집 잡고, 청소에 뭐라 하고, 밥상 차림새 가지고 야단치고. 괜찮아요, 어머님. 다 지나간 일이에요. 지은이 순자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특히 집에서 나가라고 했던 그 말. 순자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돈 때문에 결혼했냐고 물었던 그 잔인한 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순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너는 우리 가족의 생명의 은인인데, 25년 전 어린 나이에 내 남편을 구해준 아이인데, 어머님,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야. 얼마나. 순자는 한참을 울었다. 지은도 함께 울었다. 잠시 후 순자가 눈물을 닦고 지은을 똑바로 봤다. 과거에 아버님을 도와드린 건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요. 사람을 구한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25년 전에도 지금도. 순자는 지은을 꼭 안았다. 미안해, 지은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됐어.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순자가 지은을 놓고 눈을 마주 봤다. 지은아, 나 약속할게. 이제부터는 진짜 엄마처럼 대해줄게. 너를 진짜 내 딸처럼. 어머님, 지난 시간들은 내가 바로잡을 수 없어.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내가 꼭 잘해줄게. 순자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지은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어머님께 잘할게요. 진짜 딸처럼 효도할게요. 순자는 며느리를 다시 꼭 안았다. 고마워, 지은아. 우리 며느리. 그때 방문이 열렸다. 태수와 민준이 나왔다. 두 사람은 거실에서 포옹하고 있는 둘을 봤다.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여보. 순자는 남편을 봤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다. 눈물 범벅이지만 진짜 웃음이었다. 당신, 고마워요. 25년 동안 은인을 찾아준 거. 태수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다. 민준도 함께 안았다. 네 사람은 거실에서 한참을 껴안고 있었다. 모두 울고, 웃고, 행복해했다. 한참 후, 순자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우리 같이 아침 준비하자. 어머니가 우리 집안 비법 알려줄게. 정말요, 어머님? 지은이 환하게 웃었다. 순자도 웃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친해져야지. 모녀가 친해야 집안이 편하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부엌으로 갔다. 태수와 민준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다. 아버지, 다행이에요. 민준이 감격해서 말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우리 가족이 완성됐구나. 부엌에서는 순자와 지은이 함께 요리를 하고 있었다. 지은아, 된장찌개는 이렇게 끓이는 거야. 멸치 육수를 먼저. 네, 어머님. 이렇게요? 그래, 잘하네. 우리 며느리 손재주가 좋아.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아침상이 차려졌다. 가족이 둘러앉았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따뜻했고 편안했다. 자, 다들 먹어요. 오늘은 지은이랑 내가 같이 만든 거예요.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직접 요리하신 거예요? 민준이 놀라며 물었다. 그럼, 우리 며느리 혼자 고생시킬 수 없지. 순자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지은도 웃으며 손을 잡았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태수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어머, 정말 맛있네요. 그죠? 우리 지은이가 잘 만들었어요. 순자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지은은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어머님이 알려주셔서 그래요. 식탁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식사 후 순자는 지은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다. 지은아, 이거 줄게. 순자는 서랍을 열고 작은 상자를 꺼냈다. 금팔찌가 들어있었다. 이건 내 어머니한테 받은 거야.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거고. 어머님, 이런 귀한 걸. 받아. 너는 이제 우리 집안의 진짜 며느리야. 아니, 내 딸이야. 순자는 직접 지은의 손목에 팔찌를 채워줬다. 예뻐. 너한테 딱이야.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고마워요,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내가 더 고마워. 우리 집안에 와줘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포옹했다. 계절이 바뀌었다. 따뜻한 봄날, 강씨네 집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순자와 지은은 나란히 앉아 김치를 담그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정말 모녀처럼 가까웠다. 어머니, 이 정도면 됐어요? 응, 완벽해. 우리 지은이 이제 김치 담그기 달인이네.
태수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다. 민준이 퇴근해서 들어왔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요. 손 씻고 차 마셔요.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지은이 따뜻한 차를 내왔다. 오빠, 오늘 회사 어땠어요? 좋았어. 큰 계약 성사됐어. 어머, 정말요? 축하해요. 가족은 거실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순자와 지은이 함께 준비한 풍성한 저녁상이 차려졌다. 자, 다들 많이 드세요. 식사가 끝나고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태수가 며느리를 봤다. 지은은 이제 정말 편안한 표정이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과거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내 앞에 사람이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진심과 과거를 들여다본 적이 있나요? 편견으로 사람을 대하지는 않았나요?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는 않았나요? 진심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누군가는 상처받습니다.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 인생의 은인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